특집 주식 명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우리가 4월에 마침표를 가슴 아프게 좀 찍은 것 같은데요. 5월의 시작은 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주식 명가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든든한 투자 정보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보시고요.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성공 투자를 향해서도 성큼성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8200번으로 밑에 나가고 있는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할까? 5월에는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챙겨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주식 명가 출발합니다. 특집 주식명가 1부에서는요. MTNW 좋은 정보 그리고 이달혜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또 이 시간에는 두 분과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휴일이지만 저희 알차게 투자 정보 챙겨보도록 하죠. 두 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솔직히 4월은 좀 좋다가 말았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월 초까지만 해도 지수가 좀 잘 올라가 줬는데 갑자기 흐름이 바뀌면서 흔들리는 모습,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이제 큰 그림으로서 잘 짚어주시잖아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연 좋은 정보 위원님은 5월에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까? 관심 테마 업종도 좀 알려주시죠. 그럴까요? 우리 앵커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4월달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아마 시장 참여자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월을 마지막 조정은 어찌 보면 예견된 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계속 오를 수만 없는 거고 또 계속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회귀의 그런 본능이 작동하면서 주가가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4월달 계속 이것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4월달 들어서서는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추고 추세 투자보다는 스토카토로 끊어치는 전략, 예, 그런 게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시장은 참 냉정한 겁니다. 그럼 이제 5월달 전망은 어떨 것이냐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는 환호를 합니다. 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기술적 분석은 절대 속이지를 못해요. 이 빨간색 보조지표인데요. 이게 스타캐스틱 지표입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은 뭘 의미하냐면 과열을 암시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이제 좀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무려, 근데 사실 이제 이때 1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닥 기여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주. 근데 그때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젖어 있을 때죠. 근데 신압으로 지수가 40% 올랐어요. 거의 쉼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계속 과열을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40% 오르니까 당연히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는 많이 올랐을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또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내용을 알고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5월 시장이잖아요. 저는 5월 시장을 그냥 쏘쏘하게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한테 큰 기회는 언제냐면 1분기 기회였고요. 특히 1월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2분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아까 똑같은 논리죠. 그러면 왜 지금은 5월 달에 쏘쏘냐? 먼저 한번 이슈를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월 2일부터 3일까지 FOMC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러면 뭐 25bp가 됐던 또는 뭐 그냥 스테이 하던 그건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증시에 그동안 좀 악재가 작용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있잖아요. 그 파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이 있어요. 지방 은행인데 이것을 막 아무렇게 싼 가격에 인수 안 한다고 하는데 JP 모건에서 인수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JP 모건이 미국 은행에서 대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불식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정의될지 이것은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SG발 그런 악재,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어떤 거였죠? 아주 일찍 반등 났거든요. 서울가스라든가 삼천리 같은 거. 이제 그런 악재도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급등이 나오거나 지수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5월달 전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 낮추시면서 제가 4월달에 말씀드렸던 스토카토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섹터를 볼 것이냐. 역시 성장주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 그 랠리는요.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 우리가 성장주로 접근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섹터들은 오를 때마다 여전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일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그런 성장 섹터가 좋아 보이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는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연초부터 계속 특집 방송에서 폐배터리를 금년 전체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초부터요? 예, 그래서 폐배터리를 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상승이 났던 게 양극재 섹터 그리고 또 에코프로가 진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첨가제 같은 거, CNT 도전제 같은 건 나노신 소재, 예, 그다음에 또 장비 쪽은 윤성 FNC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 그런 정도부터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왜 우리가 폐배터리를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사실 뭐 이런 맥점에서 한 우리도 600% 정도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연봉을 보게 되면요. 가만 보세요. 이게 얼마짜면 1,500원짜리예요. 정확히 1,466원인데 82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45%는 종목이 여기서 계속 고고할까요? 저는 거기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미 과열권을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나노 신소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6,100원짜리가 이 CNT 도전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첨가제. 그러면서 한 20만 원까지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장비 쪽에서 슬러리 믹싱 장비 이거 윤성 FNC 같은 것도 지금 보게 되면 만 원대에서 18만 원까지 왔어요. 이거 다 이게 세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여기서는 상승을 한다 해도 조금 상승 여력이 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노려야 되느냐. 결국 폐배터리를 봐야 되는데 폐배터리는 라이프 사이클상 시장 진입기에 진입했어요. 자, 우리가 테슬라에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 딱 1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배터리 수명이 8년에서 10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초입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만약에 소위 말해서 다 소진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버리거나 폐기시키거나 그걸 또 일부 광물을 추출해서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뭐 페루라든가 아르헨티나 다 지금 적국 자원 보호 우선주의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은 패러다임 시프트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 재활용 법안하고 그걸 발의하고 또 시행에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국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보게 되면 매년 약 한 40%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3억 달러 던 것이 2024년에는 574억 달러로 대폭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저는 뭐 변함없이 금년에 폐배터리를 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몇백 %나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 위원님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성장성
업사이드가 큰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쪽이 더 성장성을 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그냥 말고 폐배터리 쪽에 대한 그런 관심 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이달의 위원님은 어떤 관점을 보고 또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언제 타이밍이 올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2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과 함께 5월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안 볼 수가 없죠. 계속 매크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 전해드리는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매크로 지표들이 시황이 현재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무너진 데 이어서 다시 또 각 지역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또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PCE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모레 있을 FOMC는 물론 또 6월에 있을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보도가 다시 나왔죠. JP 모건에 매각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 나스닥이 7% 정도 상승하는 동안 S&P는 마이너스 2% 정도 평균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빅테크라고 불리는 8개 종목이 대부분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록과 같은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또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서는 내부자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기업들의 1분기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7%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LA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실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4월에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에 수출입 동향 발표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고요. 또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1996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한 17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를 나타낸 이후 그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사실이죠. 무역 적자가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그 수입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세가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저히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해드린다라면 이러한 시장에서 정말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매크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마이크로 분석이 수익을 내기 위한 칼이라면 또 매크로 분석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패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현재 경제 지표와 자산 시장의 다이버전스가 참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양손에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천천히 나아가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바로 곡물 관련주입니다. 자, 곡물 관련주 쪽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빠르게 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곡물 수출 재개를 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었죠. 작년 7월 달에 맺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 그런데 그 지난달 합의에서 우크라이나는 120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러시아는 60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러시아는 뭐 협정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그 곡물 수출과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음 달에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토통신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죠.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탈퇴라든지 또한 오펙 플러스를 통한 석유 공급 통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카드를 꺼내고 있고, 또 세계 경기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 측이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조건으로 또 내건 것이 있죠. 바로 러시아 농업은행의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물 관련주들 과거에 한 차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고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그러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면 뭐 이런 곡물 섹터 같은 게 역지수 섹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수익 줄 때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면 먼저 미래생명자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곡물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곡물 관련주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세는 아직 충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우리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었던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시자면 팜스토리 볼 수가 있겠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이런 후발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섹터가 강하게 시세를 준다라면 대장주와 후발주가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은 지금 시장에서 칼과 방패 다 든든하게 들고 시장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로서 사료주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최근에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죠. 이런 시장에서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잘 콕콕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잘 참고해서 5월 시장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요. 이 방송 끝나고 시작됩니다. 9시에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5월 계좌 점프업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올라탈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많은 투자 정보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좋은 정보 위원님과의 무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달의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행사가 참 많죠. 가정의 달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따뜻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끔 5월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달달한 수익 느낄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9시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문자 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아, 예, 금양 그린파워에 네, 비중은 10%이고, 예, 가격은 21,800원이요. 예, 금양 그린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1,800원에 비중 10%. 우리 시청자님 매수 시점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예, 제가 4월 18일 날에, 4월 18일이요? 4월 13일에. 4월 13일이요? 오, 그래도 네. 그날 당시에는 25,000원까지 좀 올라갔었네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못 보셨구나. 네. 그걸 매수하신 종목인데 지켜보셔야죠. 시청자님 깜짝 놀라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 그렇더라고요.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안 네. 그래도 이게, 여기 TV 보고 25,000원까지 올라간다 해가지고 제가 네. 그걸 보고 샀거든요. 근데 그 잠깐 안 본 사이에 올라갔다가 그 잠깐 내려와가지고 아쉬워요. 그만 놓쳐버렸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금양 그린파워 저희 좋은 정보 위원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좋은 타이밍 네. 잡아주실 겁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으셔서 마음도 참 아유, 아름다우실 예,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참 살다 보면 연이 있거든요. 연이 네. 있는데 뭐 저도 주식 30년 하고 사실 금양 그린파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이 우리 또 시청자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도 기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 매수 가격이 21,800원인데 현재는 이제 18,000원 하야니까 좀 마음도 이제 상하시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 네,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부터 몰라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내용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금양 그린파워는 원래 있잖아요. 공장 같은데 전기공사가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이제 뭘로 가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는 연료 전지라든가 풍력 발전 이런 걸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태백이라든가 삼척 그런 데 이미 풍력 그런 타워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료 전지 그 발전은 2024년부터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기 공사에서는 캐시카가 확보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성장성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작년 영업이익만 해도 107억이고요. 또 올해는 대략 한 200억 정도 이상 기대가 되니까 뭐 탄탄한 회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비싼 가격에 잡았다. 이 회사 원래 공모가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매매하는 그런 기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왜 이거 연이 깊냐면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좀 철저히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현재 캐시카와도 되고 미래 성장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유가도 6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한번 레벨업 될 거야. 그런 어떤 컨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2연상 가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격 또는 기간 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잡아서 22%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21,500원에 잡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 높게 잡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방송에서 25,000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한때는 그랬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주가는요. 오르면 한없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오르니까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우리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저항에서는 눌림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25,000원을 받으셨다라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전 매매로. 24,800원에 미리 주문돼 놓으세요. 그러면 21,800원에서 24,800원은 10%가 넘죠. 네.
그럼 제가 아까 어떤 말씀드렸죠? 예, 4월 달에 스타카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매도 안 하시면 이렇게 또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시세를 보려고 매매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또는 우리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얼마까지 볼 거야라고 그러면 미리 주문을 놓으셔서 일 보세요. 아시겠죠? 사모님? 네. 그래서 하나 네. 제가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떠냐 보게 되면 지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빨간색 부분은 과일 구간에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오실레이터가 20 이하로 뜨는 그때부터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전저점 얼마냐? 14,6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가가 10,000원인데 펀더멘털은 워낙 좋아요. 14,000원만 훼손하지 좀 두고 가세요. 어차피 중기를 보시니까.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보면 음봉이 3개예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5월달 소스 올 거다. 그저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어디까지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매수하신 21,000원에서 한 22,000원까지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25,000원대 이상 매물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정도 한 뭐 10% 정도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22,000원 정도에서 그냥 한번 매도하고 왜냐하면 22,000원 또 외바닥에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1.5 그냥 매도하고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0% 정도 길게 보신다면 이거 홀딩입니다. 길게 보신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똑같이 한 24,000원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취향에 맞게 전략을 잘 수립해 보셔서 좋은 수익 내세요. 예,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타이밍 잘 적어 두셨죠? 가격대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요거 잘 선택해서 우리 시청자님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네, 매수 네.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그게 12,060원이고요. 12,060원에 비중은요? 네, 10%요. 아, 10%. 네. 여기 캠트로스. 방송에서 보고 샀는데 네, 한참 잘 갔었죠. 계속 떨어져요. 예, 이 흐름이 좀 바뀌는 건가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12,060원대인데요. 어떻게 대응 네. 방법 챙겨보면 좋을지 이달의 위원님 옆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캠트로스는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며칠 전에 그 방송 보고 아, 한 일주일 돼가나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군요. 네네. 네.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추천 주면 거의 다 매수를 혹시 하시는 편이세요? 네, 이 자리에 선생님이 하면은 거의 따라서 조금씩 해보는데 아, 달달한 식품. 아,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달달한 10분 시청자님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더 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각처럼 차트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시청자님. 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 그래서 고민이에요. 근데 다행인 네. 건 비중이 크지 않아요. 10% 정도라서 크게 걱정 안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LFP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였던 것도 아시죠? 네, 네. 과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LFP 배터리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독점하던 전기차 전해액을 개발을 해서 사실 이러한 첨가제 국산화를 성공을 시키면서 기술력이 부각이 되기도 했던 종목이죠. 캠트로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직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하지만 이 종목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지금 이 9,600원 선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9,600원 선을 이탈하면은 이 9,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면 지금 여기
11,000원, 11,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세를 준다라면 매수가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인 저항을 보신다라면 11,000원 라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한 폭 더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추적을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9,600원을 이탈하면 한 폭 더 밀어낼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네. 제가 뭐 시드가 평균에 뭐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다라면 저는 조금 더 조정 줄 때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이 9,600원 라인을 이탈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홀딩하셔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일단은 좀 길게 보신다라면 11,000원, 11,500원까지 일단은 보실 수 있다. 그걸 돌파하면은 매수가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꾸준히 가져가면 될까요? 네네,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9,6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하시고요. 그럼 9,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고요. 9,6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 9,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차트에서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홀딩하셔도 되는데요. 최종적인 손절 라인은 9,000원을 보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직 기업이 LFP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수혜가 살아있고 또 2차 전지 배터리 끝난 것 같지만 2차 전지 관련주를 끝나지 않은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에 들어온 수급들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9,600원 이탈되는지 그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서는 11,000원이나 11,5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중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성우하이텍 9,5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9,500원에 비중 20% 보도록 20%요. 하겠습니다. 예, 예. 오, 성우하이텍 참 많이 갔는데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성우하이텍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쪽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좋은 정보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성우하이텍 네, 위원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성화텍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에서 뭐 거의 탑픽이죠. 네. 예, 그래서 성화텍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아요. 뭐 PR이 한 15배, 그다음에 또 유불도 한 30% 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 보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이 후광 효과를 입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 레벨업 됐었죠. 근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사실 이 주식이 참 저도 이제 30년 넘게 했지만 어려운 것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9,500원 정도면 뭐 이 정도 시점이 언제시라고 그랬죠? 시청자님 시점. 4월 12일에서 12일인가 13일입니다. 4월 12일. 12일이요. 예, 11일이요. 12일이요. 예, 그럼 기가 막히게 잡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 이장에서는 있잖아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16,000원 정도 갔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 하여튼 그냥 절반 정도는 일단 욕심 버리시고 지금은 그러게요. 끊어치는 게 참 네.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네. 많이 여기 보세요. 최근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5,000원대부터 지금 10,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쉬지 않고 배가 오른 겁니다.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진짜 꿈의 기울기,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우하이텍도 나쁘도 저도 좋아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또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광 효과는 되지만 이게 선도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 정도 올랐으면은요, 이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자,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 대부분 뭐 현대공을 비롯해서 철폐를 맞았죠. 이거 뭐냐면은 주식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는 거예요. 뺐다 꼽불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나와서 이미 재료의 소멸로 와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저는 자꾸 이거 지금 여기서 뭐 얼마 주식을 한 번 하면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투자의 팁까지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하시고요. 이제 가장 궁금한 현재 구간이죠. 예, 네네. 저는 이 종목 10,000원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그럼 9,500원 사셨으면 10,000원 정도에서 또 싼 고점이 이제 10,000원이면 싼 고점이거든요. 기술적 분석 못 속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강하게 가지 못하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관망하는 게 절반 정도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예, 네, 그럼 10,000원 시청자님 정도. 네네. 수익은 또 챙겨야지 정말 내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10,000원에서는 이번에 수익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절반만요. 아, 네, 예, 10,000원에서. 예, 예. 이번에 꼭 네네, 수익 잘 감사합니다.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성우 하이텍 풀어봤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어유요. 디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43,000원에 20%요. 43,000원 매수 가격에 20%의 비중 두고 계십니다. 바로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디어유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디어유는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오유가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43,000원요. 43,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43,000원에 20%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하락하는 이슈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위버스 뭐 입점 소식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매각 이슈도 있었고 또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줬던 종목이죠. 자, 디오유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3,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크게 보신다라면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시죠. 지금까지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좀 더 크게 본다라면은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최근에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종목의 그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이 따라 흘러내린다라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만큼 그대로 홀딩하신다라면 크게 나쁘지 않을 종목이에요. 일단은 매수가가 43,000원, 최근에 매수가 부근이고요. 일단 그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짧게 보신다라면 4만 원 구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주가가 형성이 되죠. 4만 원이란 라운드 피겨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 심리들이 모여서 좀 강한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을 지지해 주는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걸까요? 좀 몇 달 갔어요. 몇 달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4만 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보신다라면 저는 35,000원까지도 좀 지지라인을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43,000원 뭐 약손실권이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고 있는 만큼 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3만 5, 네, 전화 상담 잘 받아보셨죠? 가격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35,000원, 네. 4만 원, 5만 원까지 가격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자함에 있는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44,093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코닉 오토메이션 좋은 정보 위원님 풀어주세요. 네, 코닉 오토메이션 뭐 좀 다소 손해신데요. 사실 이것도 2차 전지 장비 뭐 그런 섹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자동화 물류 검사 시스템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장주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 요즘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폐배터리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들어갈 겁니다. 왜 사람은 그에 따라서 유해성도 있고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물류도 이제 우리가 제주 공정도 그렇고 로봇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것까지 이렇게 모으면 됐던 회사인데 자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4,050원에 잡았으면 좀 높게 잡으셨네요.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금 원리에서 매도는 아니죠.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성장성이 그렇게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등주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주식은 냉정한 건데요. 이걸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데 자꾸 좋다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따라서 한 뭐 4,000원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4,200원 정도면 이게 또 저점 되게 많이 오른 가격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격을 이제 좁히려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한번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고요.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장주는 T 로보틱스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으면 큰 수익이 나죠. 시가총액도 좋고요. 참고를 하셔서 일단 제가 무방이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T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없을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코닉 오토메이션 풀어봤고요. 바로 다음 문자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G2 파워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1,450원에, 1,405원에 비중 50%입니다. 이달의 의원님 콕 집어서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네요. 달의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콕 집어서 그죠? 네, 콕 집어서 가격 전략 G2파워를 도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뭐 낮방송이나 또 저녁 여의다 클래스를 통해서 G2파워는 사랑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그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시장에 50%를 실으시는 강심장으로 대응을 하셨네요. 자, 사실 그 종목이 상승을 할 때 G2파워 차트를 보시면요. 항상 원전 관련주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G2파워입니다.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빠른 시세를 줬고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비중이 너무 커요. 50%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현금 확보 50%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면 거의 뭐 몰빵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종목에 대한 비중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지 않죠. 과거에도 보면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반복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이었는데 수익을 다 반납하고 다시 밀어내는 모습인데,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수익은 챙겨야 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을 강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데 그대로 홀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못 간다고 외치는 구간이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수익을 절반이라도 좀 챙겼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밑에서 다시 비중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무조건 홀딩이 답이 아니라 수익 줄 때 일부 챙기고 조정된 데란 밑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종목을 매수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0,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10,000원을 이탈한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10,000원을 이탈한다는 비중 축소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 13,000원까지 일단은 1차 저항 보시고 수익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일부라도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홀딩해도 괜찮습니다.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10,000원 지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탈 시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13,000원, 14,000원까지 긍정적인 시각도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좀 더 좋았으면 우리의 수익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두 분께서는 5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앞서서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수익이 대장처럼 나기 때문이겠죠. 제가 드릴 말씀 없잖아요. 예. 바로 폐배터리 국내 1위, 글로벌 5위인 서일 하이텍입니다. 동사는 삼성 SDI에서 지분을 8.8%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배터리 수집하고 전처리,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이것은 해외 근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독일 이런 데에 공장이 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재 쪽도 진출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이드로 센터라는 거예요. 군산에 1, 2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눌림이다. 그래서 120일선을 짓고 있고요. 한번 좀 주봉을 보셔도 음선 3개네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매크로하게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양양음 패턴에서 5월 달에 양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가격 전략은요, 한 13만 5천 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은정호 위원님의 관심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 가격 13만 5천 원, 목표 가격 16만 원, 손절 가격에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조은정호 위원님의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주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칼과 방패 다 필요하다. 그래야지 든든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매크로 지표를 잘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곡물 관련주 말씀드린 만큼 달달한 대한제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 설탕 가격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수요 증가에 비해서 뭐 작황 부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설탕 수확하는 국가의 이러한 그 수확량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대한제당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 주봉을 좀 보시면은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면 적어도 얼마까지 갔냐면 이 자리죠. 5천 원까지는 시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현재가는 3,450원을 유지를 하고 있죠. 추세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종목은 목표가를 일단 1차 목표가를 드리자면 4,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일단 분할 매수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매수 안 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이나 밤이나 달달한 수익을 주고 계신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주 대한제당. 설탕 같은 달콤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초가,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 4,000원, 손절 가격이 2,800원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 앞두고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 많고 이벤트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조은정보 위원님께서 또 점프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의도 승부사에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우승을 거머쥐고 현재도 지금 1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와, 그 단기간에 저렇게 세 자릿대의 수익률을 챙기면서 1위를 당당하게 이 승부사 중에서도 왕이 되셨군요. 여의도 승부사 1위 연속적으로 지금 1위를 지금 목표로 두고 계신 상황이죠. 네. 위원님의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사실 이게 좀 그 수익 결정은 실전 매매에 준하는 그런 수익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 저를 신뢰하신다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무방 타이틀이 뭐냐면 5월 계좌 점포화 프로젝트예요. 막연한 게 아니죠. 예, 하여튼 오늘 뭐 그동안 계좌가 힘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5월 계좌를 점포할 것인지 한번 저하고 좋은 정보 공유하셨으면 하네요. 네, 5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잠시 후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달의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달달한 건 우리에게 아무래도 수익이겠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실 분 이달의 위원님이십니다. 무료 방송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참 5월에는 정말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정말 그 돈 들어갈 때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죠. 정말 따뜻하고 달달한 수익 내서 5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찬란한 5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잠시 후 9시부터 정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방송 두 분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승부사 시즌 1에서 우승하고 현재 시즌 2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9시 점프업 프로젝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달의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칼과 방패 전략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투자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달달한 수익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9시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해보세요.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달의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 안에 방송 중 버튼 보이시죠? 글자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조은정보 위원님 따봉 하고 계신데요. 방송 중 글자 클릭하시면 9시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위원님과 함께 잠시 후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주식명가 특집은요. 잠시 후
박종현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또 5월의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